홍천 대룡저수지에서 부교 작업을 하던 형제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들은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홀한 관리 감독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시행 1년이 지난 고향사랑 기부제가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개인 기부금이 연간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나고 향후회와 지역 축제를 통해서도 기부 독려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동해시 용정동 일대 해상작전 헬기장 건립을 추진하자 반발이 거셉니다. 주민들은 헬기장 조성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도 높은 투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는 9일 원주천 학성지구 하천 재해 예방 사업을 착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홍천 대룡저수지에서 부교 작업 중 물에 빠진 실종자 2명이 수색 이틀 만에 모두 발견됐습니다. 물에 빠진 동생을 도우려다 뒤따라 들어간 형까지 형제가 모두 숨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는데요. 작업 당시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소홀한 관리 감독이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이 저수지 곳곳을 살핍니다. 부교 설치 중 작업자 2명이 실종된 현장입니다. 형제로 알려진 실종자들은 지난 27일 오후 2시 55분쯤 부교 설치 작업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 도중 부교와 바지선을 연결한 밧줄이 풀리자 이를 붙잡기 위해 동생 A씨가 먼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곧이어 동생을 도우려던 형 B씨도 물에 들어갔는데 모두 실종됐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 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장치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수중 수색을 했고요. 2차로는 구조대원들이 투입이 돼서 수중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수중이 지금 9에서 12m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 수초라든가 그 진흙벌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유속이 있어가지고 시야가 전혀 안 나오는 상태라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속 시야 확보가 어려워 수색이 난항을 겪은 가운데 형제는 사고 이틀 만인 28일 모두 발견됐습니다. 형 B씨가 실종 하루 만인 이날 오전 11시 20분쯤 먼저 발견됐고 뒤를 이어 오후 4시 35분쯤 동생 A씨도 찾았습니다. 유가족은 발주자와 시공사의 소홀한 안전관리 감독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사고가 난 장소는 홍천군이 추진하는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업자들은 당시 구명조끼 등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현장엔 안전관리자도 없었습니다. 오름만은 아끼려고 구명조끼를 안 갖고 이렇게 사람이 세 사람이 작업을 하다가 사람이 2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안전장비 하나 안 갖춰져 있다는 것은 이거는 담당 공무원도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업체 사장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홍천군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유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다만 시공사에게 안전관리비 1,77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 시공사가 이를 제대로 사용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철저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군에서는 시공사에게 지급은 다 됐지만 안전관리 용품을 설치할 의무는 시공사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 못한 저희도 과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찰은 홍천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자는 취지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1년여간 제도에 대한 인식은 넓혔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새롭게 보완된 규정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이다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플랫폼 고향사랑 이음입니다. 기부하기 항목이 기존 자치단체에 기부하기 한 가지에서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가 추가됐습니다. 특정 사업에 기부하기는 거주지 이외 지역의 특정 목적 사업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존과 다르게 기부자는 자신의 기부금이 어디에 사용되든지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가능해진 데 이어 모금액 한도와 모금 방법 확대를 담은 법률이 최근 시행에 들어가 제도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자치단체들이 가장 반기는 건 모금 방법에 자율성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금지됐던 출향 향후의 행사나 지역 축제 등에서의 직접적인 모금과 기부 독려가 가능해졌고 분기에 2회까지 문자 메시지 등 전자전송 매체를 통한 모금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장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분들이 사실 출향 단체라든지 출향 인사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행사 있을 때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공무원들이 좀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금지가 돼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고향세 제도를 시행한 일본과 비교해 필요성이 강조됐던 기부 플랫폼 민간 개방도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1인당 연간 기부금 한도 역시 현행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늘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런 가운데 모금 확대를 위한 자치단체들의 자구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 특산품이던 기부 답례품은 관광지 입장권이나 지역 문화체험권 등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들이 단순히 모금에서 그치지 않고 기부자를 관계 인구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는 겁니다. 답례품을 받은 기부자들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방문과 동시에 먹고 자고 쓰다 보면 2차, 3차의 소비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 형태의 답례품 발굴.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자매결연한 도시들의 상호 기부 움직임이 활발한 데다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향토 기업들의 기부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부 방법 등 개선된 제도가 소멸 위험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될지 관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해군이 동해시 용정동 일대 해상작전 헬기장 건립을 추진하자 지역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해 해군작전 헬기장 계획 백지화 촉구 동해시민회의는 28일 송정 생활문화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헬기장 건립 반대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헬기장이 들어설 경우 동해 시내 한가운데 위치해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곳에 그런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시설이 생긴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게 추진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동해시민회의는 헬기장 조성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도 높은 반대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오는 9일 원주천 학성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착공합니다. 원주천 학성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은 홍수 조절 기능을 보유한 강변 자류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또 저류지 외에도 학성동에서 호점현 일대까지 일부 제방에 대한 보강 등 1,8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9년 준공 목표입니다. 지난 22일 부천 호텔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8층 객실에서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호텔과 같은 숙박업소에는 화재 발생 시 건물 밖으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완강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완강기 사용법만 잘 알아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호 기자가 완강기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부천의 한 호텔. 8층 객실에서 시뻘건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순식간에 호텔 전체가 희뿌연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나자 투숙객과 직원 등 70여 명이 몸을 피했지만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2명의 투숙객은 1층에 설치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자분, 여자분이서 막 감을 질렀어요, 위에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일단 떨어졌는데 에어매트에 안 떨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이처럼 고층 건물에서 탈출을 위해 에어매트로 뛰어내릴 경우 부상이나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완강기 사용이 권유되고 있습니다. 완강기는 3층 이상, 10층 이하 모든 건물 각 층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완강기는 지지대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 함에는 층수가 적혀 있는데 자신이 있는 층과 같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완강기 함을 열면 고리와 속도 조절기, 안전 보호대와
줄을 감아놓은 릴이 있습니다. 고리를 지지대에 걸고 속도 조절기를 연결한 뒤 잠금 장치를 조여줍니다. 줄이 감겨진 릴은 뛰어내릴 방향으로 던지고 안전 보호대는 겨드랑이 밑에 착용한 뒤 가슴까지 단단히 조여줍니다. 벨트를 착용하실 때 허리에 착용하시고 밖으로 뛰어내리면 내려오는 도중에 벨트가 조여지면서 장기가 손상될 수 있고 또 허리가 꺾여지는 등 이런 외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슴 쪽, 겨드랑이 밑쪽으로 착용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건물 2층 높이의 완강기 체험장입니다. 보호대를 직접 차고 제가 직접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벽을 봐야 하고 벨트가 풀리지 않게 손으로 꼭 잡아야 합니다. 발을 뻗어 벽면이나 장애물과의 충돌을 피해야 합니다. 다음 대피자는 앞서 대피한 사람이 완전히 내려가 안전 보호대를 풀면 출발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급박한 상황에 완강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사용법을 숙지하고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하시는 분이 사용법을 충분히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완강기가 어디 있는지 위치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완강기 제품과 또 완강기를 걸어서 내려오는 지지대가 확실하게 이제 안전하게 유지 관리가 되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최근엔 완강기보다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도 설치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승강식 피난기는 사람의 몸무게로 내려가는 무동력 방식으로 어린이와 노약자도 쉽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밤 춘천시 동면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대피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11시 25분쯤 춘천시 동면의 한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에 의해 20여 분 만에 꺼졌는데요. 이 화재로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5명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오전 8시 30분쯤 강릉시 하시동리 마을회관에서 화재가 발생해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회관 2층 일부가 불에 타고 가재도구 등이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누전 등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주요 관광지 가운데 내비게이션 검색 1순위는 속초 관광수산시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속초 해변은 3월부터 6월까지 매월 도내 관광지 검색 순위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자료는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이 내비게이션 전문기업 티맵 모빌리티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가공한 자료와 강원관광재단의 강원관광 동향 자료를 참고해 작성됐습니다. 강릉 복합복지체육센터가 오는 9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강릉 복합복지체육센터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체육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유천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들어서는데요. 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유천생활문화센터, 작은 도서관 등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춘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상 스포츠팀을 창단했습니다. 팀은 코치 1명과 선수 4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춘천시청을 대표해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수상 스포츠팀은 최근 하남에서 열린 수상스키 웨이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각각 1개씩 획득했습니다. 양구군이 관계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사이버 군민증 발급을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군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두타연, 양구군립 박수근 미술관 등 양구군 내 주요 관광지에서 입장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군민증은 양구 DMO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